어떤 집에 쳐들어간 코카인. 아니 오남혁 형사. 그곳에서 정체 모를 상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려던 그 순간 에이 잠깐 스탑. 어떻게 오셨을까요? 딱 봐도 무서운 사람들 같아 오 형사는 꼬리부터 말아내리죠. 아유 제가 실례했습니다. 제가 누굴 찾고 있었는데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혹시나 해서 온 것 같지는 않고 해. 아니, 누가 문을 부쉈나 보네. 어쩐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는 능청스럽게 이곳을 빠져나가 보려 하는데 실력이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여긴가? 멍청한 일반인인 척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됐죠. 누가 보내서 왔냐? 아빠, 나 누군 줄 알아? 나 경찰이야? 경찰. 결국 오 형사는 자기 신분을 밝히며 양아치들 겁주기를 선택하는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몇 시간 전 한 남자가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데 누군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뭔가 훔치러 온 사람처럼 다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는데 남자가 다가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안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리고 환기까지 하고 있었죠. 일바 어떤 새끼가 껌을 야 지금 몇 시냐? 그런데 도둑처럼 보였던 이 뽀글머리를 본 남자는 마치 상관대하듯 깍듯한 말투로 대답하는데요. 언제 오셨습니까? 음료수 사오라고 해서 편의점 갔다 온 느낌입니다. 좆될 뻔했네. 그리곤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가발을 쓰고 있었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것은 숨어있느라 답답했지? 바로 범죄 조직에서 빼돌린 금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조태봉, 오남혁 형사가 범죄 조직에 심어둔 정보원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 얼마일까? 4천. 옆호실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그 순간 무슨 일인지 알아볼 새도 없이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여보세요? 아 왜 이 시간에 전화하고 그래요? 어디야? 아 어디겠냐 잠복 중이지. 아 좀만 기다려봐요. 금방 좀 못 넘어가니까. 에휴 조태봉이 고생이 많다. 그건 다름 아닌 오 형사였습니다. 아, 왜 그래요? 또 사고 쳤어요? 내가 동생 용돈도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설마. 아 또 강등됐어요? 오 형사는 신세한탄하며 뜻밖의 말을 내뱉는데요. 그래서 나 오늘 거기 털고 옷 벗는다. 오 형사님. 응? 아 그니까 놈들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길 터시겠다고? 조태봉은 갑자기 바뀐 임무에 너무 당황스러운데 뭔 개소리세요? 개소리 아닌데? 아니 넌 그냥 그 잠복해 있던 형사인 척 내 옆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 오 형사는 지금까지 자기 정보원으로 개고생하던 태봉에게 이번 기회로 큰돈 벌어 이 짓도 그만두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오늘 너 확실하게 챙겨줄게. 뭐 오늘 일만 잘 끝내면 너랑 나랑 저 따뜻한 동남아 가가지고 마티니나 한잔. 여보세요? 그런데 조태봉에겐 또 다른 생각이 있었죠. 마티니엔 님이 내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준비를 했지. 얜 애초에 금을 챙겨 빤스러 날 계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형님! 안에 계세요? 태봉 형님! 그러나 배신이란 게 쉬운 것은 아니었죠. 형님 지금 철수한대요! 갑자기 조직이 철수하며 태봉이 빠져나갈 길이 전부 사라진 상황. 일단 돌아가서 조직 대빵과 철수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말이야? 우리 쪽 정보가 밖으로 줄줄 새고 있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 쥐새끼가 숨어있다 이 말이야. 쥐새끼가. 대장은 첩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고 조태봉은 걸리기 직전이었죠. 게다가 어두운 경로로 얻은 경찰 쪽 증거 서류까지 들이미는데 경찰대학 수석 입학. 조태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석 졸업? 저 형님 이거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진짜 경찰 쪽 정보였고 서류를 계속 읽어보니 수능이나 봤나? 해상요원 자격까지 갖춘 엘리트 출신 박기철 경감. 그래야 일명 엘리트 박. 아무리 읽어봐도 조태봉 얘기는 아니라 얘는 진짜 당당했죠. 아 제가 무슨 그러면 뭘 너요?
하지만 이건 진짜 정보였고 태봉은 무조건 자기 얘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이 새끼가 참새라고. 그러나 너무 나댄 나머지 가발까지 벗겨지고 너였냐? 엘리트 박이? 억울한 조태봉은 어떻게든 옆에 놈에게 떠넘기려 하죠. 그때 정신 나간 쫄따구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그래, 내가 바로 그 엘리트. 뭐야 이 새끼는 왜 웃고 지랄이. 그냥 웃는 게 맘에 안 든다고 차 밖으로 던져버리며 조태봉이 벗어날 유일한 찬스가 날아가 버렸죠. 나가라 엘리트 박. 태봉아. 같은 시각 한 발 늦은 오남혁이 거처로 쳐들어와 조태봉을 찾다가 여포실인 308호까지 들어갔고 인트로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한편 덕분에 살았습니다. 설마 간첩은 아니죠? 간첩이라뇨? 제가 어딜 봐서 간첩입니까? 엄마 저 씨발 것이 왜 저기 있다냐? 감사합니다. 천운을 타고 난 조태봉이 어선을 타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것이 뭐대? 나야 나. 하지만 진짜 잡아야 할 놈은 따로 있었죠. 양 사장, 장부 위치 확인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간밤에 짭새가 다녀갔습니다. 황상길은 뒤에서 밀수를 움직이는 큰 손이었는데 하필이면 그의 관할 지역 경찰 오남혁이 클라이언트 거처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오남혁이라고 고산 동부경찰서 소속이던데. 아니 그는 그 대표님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하씨 이러면 곤란한데. 결국 황상길은 경찰서장을 불러내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니까 용건이 뭐냐고. 누구는 서장님 진급시키려고 불철주야 기름칠을 하고 다니는데 누구는 내 후다를 따고 다니네? 오남혁? 그래요. 오남혁이 그 꼴통 새끼는 그 나도 포기한 놈이야. 애초에 이건 오영사의 단독 행동이었고 괜한 경찰서장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정리하고 서장님께서 뒷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걸로. 결국 경찰서장은 오남혁의 행방을 쫓게 되고 쓰고 버릴 카드를 장만하죠. 야 이수영이, 오남혁이랑 너 오작교 사건 때문에 징계 먹었지. 만회할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오남혁이 뭐하고 다니는지 낱낱이 파악해서 보고해. 만약 성과 있으면 네가 이 자식 밀어내고 팀장 자리에 앉는 거야. 잘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저 형사예요. 오남혁은 자취를 감춘 조태봉 집까지 찾아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오남혁에게 잡힐 뻔했다가 정보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겨우 감옥행을 면한 조태봉은 오남혁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몰래 범죄 현장 돈을 빼모아뒀던 것이었죠. 오 형사님, 이번엔 3대째 성매매를 운영하는 놈들이에요. 그럴 거였구나. 많이 더 챙겨놨네. 잘 쓸게. 어차피 배신한 놈 이젠 알 바 아니고 돈이라도 챙겨 떠나려는데 잠깐만. 니들 저 새끼. 그래도 형사 짬밥이 있는데 저번에 당한 서름을 갚아주기로 합니다. 니들 뭐야? 지랄 쌈장을 하고. 아이고. 결국 오남혁은 황상길의 클라이언트에게 잡혀 생매장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그냥 덩치만 크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똥보이 신발을 챙겨 팬티바람으로 야산 도주를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길을 헤치고 나아가 도착한 곳은 무대? 고란이요? 응? 응? 야! 앞눈이 어두웠던 오남혁은 또다시 쫓기게 되고
짭짜 아니야 저거?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찰차에 치이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뭐 우리는 그 어지간하면 이 짭새 새끼들이랑 엮이는 게 싫은 게 그냥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으시지요. 강 서장 개새끼. 오형사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황상길은 고객 유치를 위해 거금을 쓰게 되죠. 일단 이거 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소영 형사는 강 서장의 명령대로 오남혁을 찾아가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 오작교 프로젝트 이후에. 아니 지금 오작괴기가 아니잖아요. 대체 오작교 사건이 뭐길래 이 두 사람이 얽혀있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형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화나겠지. 화날 거야. 하지만 이 형사 넌 개새끼. 예? 찾았다. 조태봉 이놈 새끼. 그 새끼라고. 오남혁은 우연히 조태봉 뉴스를 보게 되고 드디어 조태봉과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형님 정보원 조태봉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는 오남혁과 조태봉에게 모든 얘기를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아까 그 밀수 조직을 잡으러 갔다가 그 건물 308호에 잘못 들어간 거고, 근데 그 308호 놈들이 선배를 미행해 납치한 거다. 그러다니까. 난 밀수 조직을 잡으러 간 거였어. 근데 그 308호 놈들이 308. 근데 그 전에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그냥 여기서 푹 썩는 거지. 하지만 오 형사는 앙금이 남아 있었죠. 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아, 너 누구 때문에 따로 장부도 썼더라? 이 씨발. 뭐? 죄송합니다. 308호에 관한 정보만 확실하면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은 이 형사는 오남혁을 납치한 308호 일당에 대한 정보를 캐기로 합니다. 그 소리예요. 얼마 전부터 거기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308호 근처 CCTV에서 마치 시체를 옮기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죠. 저 안에 시체가 있네. 시체가 있어. 먼저 내 돈부터요. 하지만 더 협조하기 전 조태봉은 자기가 모은 돈부터 돌려달라 하는데요. CCTV 보여줬잖아요. 너 자꾸 이 형사 앞에서 돈 얘기할래? 그런데 오남혁은 왜인지 이 형사에게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고 일단 돈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308호 그놈들부터 찾아. 내가 왜? 그 새끼들 네 돈가방 가져갔으니까 이 새끼야.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땐 오 형사가 살인 사건을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이 형사는 강 서장에게 들은 정보를 모두 말하고 강 서장은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 묻죠. 그럼 장부는? 장부 얘기는 없었어? 오 형사랑 정보원이랑 무슨 장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팀장 자리를 뺏길까 걱정됐는지 팀장이 오남혁을 찾아가 버리고 저 인간들의 격기는 아니었어요. 대박아 개새야! 미쳤나봐. 어떻게 여기 습되는 일이지? 겨우 도망치긴 했지만 조태봉은 황상길과 엮였다는 사실에 불안했고 오남혁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새끼 별명이 황천길이라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황천길 간다고 해서 황천길이에요. 아 어쩌다가 그쪽이랑 엮여가지고. 이 형사. 아 그 여자. 안 돼, 안 돼. 받지 마. 아이 어떻게? 그 정보원이 이용하는 거라니까. 하지만 오남혁은 또다시 이 형사를 믿었고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기로 합니다. 일단 만나요. 만나서 얘기해요. 그 혹시 위치 추적 당할지 모르니까 그 유심칩 바꾸고 연락하자고. 선택해요. 뭘? 답답하고 화가 난 태봉은 선택을 내리라 하는데 나예요. 이 형사예요. 저건 약도 없다 저거. 그런데 이때 조태봉은 무언가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황상길 308호. 그대로 자취를 감춥니다. 정말 정보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조태봉이 그놈 그렇게 보여도 그놈은 진짜야. 그러나 오남혁은 조태봉을 아직 믿고 있었고 이 형사에게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형사, 난 말이야 거길 털 생각이었어. 오작교 사건 이후로 강등까지 당하고 더군다나 이 형사도 나 때문에 징계까지 먹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몫 단단히 챙겨서 옷 벗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일이 이렇게 된 거지. 한편 사라진 조태봉에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오 깜짝이야! 자기 돈을 찾으려 했던 건지 308호 일당 뒤를 쫓다가 오히려 황상길에게 뒤를 밟힌 것이었죠.
그 짭새가 아니고 짭새한테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정보원이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황상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정보원이라. 그래서 더더욱 살려둘 수가 없는 거야.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황상길은 묘책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럼 놈들을 유인해봐. 결국 오남혁과 이 형사에게 문자가 하나 오고 곧바로 태봉이 말한 장소를 향하는데 태봉이한테 음성이 왔어. 시체를 찾았는데 주희라는 여자래. 태봉이 연락한 장소에 도착하자 뜻밖의 불청객도 와 있었죠. 뭐야 시키면 진짜 니들이 여기 어떻게 역시나 이 형사가 또 배신한 거였습니다. 이 형사 이소영. 그런데 건물로 들어가는 일행을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이유가 있었죠. 좋대 뻔했다. 산책 뻔했어. 기다려 이 형사. 조태봉이 정보는 구라였어. 우린 애초에 그 여자 이름을 몰랐다고. 태봉이한테 음성이 왔어. 시체를 찾았는데 주희라는 여자래. 즉 이것은 모두 함정이고 전부 위험에 빠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이 형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소개드린 영화는 허성태가 코카인이 아닌 제대로 된 코미디 연기를 하는 영화이자 인생 첫 메인 주연을 맡은 영화 정보원인데요. 역시 연기 짬밥이 있는 배우답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코미디. 실력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여인가? 1977년생 만 나이 48세라는 게 믿기지 않지만 얼굴에 걸맞는 뛰어난 액션, 그리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로맨스까지. 이 형사. 그 여자. 저. 허성태라는 배우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이죠. 게다가 2025년 뉴욕 아시안 영화제 개막작으로 등극한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화 정보원은 12월 3일 개봉인 점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영화 내용을 더 엿볼 수 있는 예고편과 함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 선배가 강등된 건 놈들을 놓쳐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두고 가도 돼요? 네, 돼요. 에? 그만 좀 때리세요. 조태봉이는 신호를 보낼 거야. 그놈은 진짜야. 기다려보자고. 나 오늘 거기 털고 옷 벗는다. 오남혁 혼자 잘해봐라. 깜짝이야. 찾았다. 308호에 대해 아는 거 좀 있어요? 308호?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부터 거기서 여자 비명 소리가. 잠깐 스토프. 얘인가? 그날 봤던 아이스박스 같은데. 안에 확인해봤어요? 아니? 저 안에 시체가 있네. 시체가 있어. 왜 때려? 내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어떻게 6대 4냐고? 너무 흥분하셨다. 너부터 죽자. 말투가 왜 이래? 너무 뜨거워.